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1억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1998년도에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주식쟁입니까? 저축쟁입니까? 자, 누가 이길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불리고 결국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 아니겠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저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단언컨대 주식에 몰두하고 있는 주식쟁이가 저축에 몰두하고 있는 저축쟁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에 몰두하고 있는 주식쟁이가 저축에 몰두하고 있는 저축쟁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쟁이는 뭔가를 좀 낮잡아 이야기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에다가 붙이는 말이 바로 쟁입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쟁이를 말씀드렸죠. 바로 주식쟁이. 아침부터 그냥 일어나서 출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에도 계속 주식창을 보고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또 업무 시간에도 계속,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모바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주식쟁이. 그 다음에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하는 저축쟁이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저축을 예적금 포함해서 7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드컵 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저축쟁이. 저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유연한 세이빙지스트, 플렉서블 세이빙지스트라고 얘기했죠. 주식은 할 때만 열심히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라고 얘기했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주식쟁입니까? 저축쟁입니까? 저축쟁이 같은 경우는 주식쟁이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몰두하시는 스타일이 많다라는 거죠. 자, 누가 이길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뭐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는 당연히 저축이 이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불리고 결국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그 답을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집 못 산다. 돈도 못 모은다. 자,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돈을 안 모아본 사람들 생각이겠죠.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사고 돈을 못 모은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듣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맞는 말 같이 들리죠.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언제 저축만으로 100억 부자, 200억 부자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저축이 엄청난 서브 이펙트를 만들어내서 결국 부자가 된다. 자, 저축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라는 말은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 기억나시죠? 정말 이때 너무너무 가슴이 불타올랐던 기억도 있으실 텐데 히딩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4강까지 끌어올렸느냐라고 보면은 여러분 비결이 그겁니다. 히딩크가 싹 다 바꿔놓은 한국 축구 시스템. 결국 핵심 키워드는 체력 문제였다. 체력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 이천수 씨도 여기에 그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때 이렇게 얘기했겠죠. 체력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언론에서 처음에 체력 기술 훈련을 안 시키고 무조건 체력 훈련을 시키니까 언론에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체력만 하냐. 체력만으로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체력에 집중을 하니까 체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니까 체력이 올라오니까 저절로 기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축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저축을 열심히 하면 그 저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놀라운 서브 이펙트. 바로 저축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사람은 나머지가 저절로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1억을 만들어 본 사람,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 저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1998년도에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1998년도에 이제 처음 1억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 1억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좀 있죠, 찾아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성실함? 성실함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막 불성실할 것 같아요?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인데? 아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굉장히 성실함으로 기본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기관리? 자기관리 안 될 것 같아요? 1억을 딱 내 힘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막 자기관리가 안 돼. 막 개판이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 개념? 어떨 것 같아요? 1억 만들기를 자기 힘으로 해본 사람, 만들어 성공한 사람인데 막 경제가 막 무개념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거든요. 과도한 부채. 1억 만들기를 했는데 막 부채가 과도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 뭐 술, 담배, 게임을 뭐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술, 막 담배, 게임, 유흥에 막 완전히 쪄들어 있다.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1억 만드는 사람 중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1억 만들기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질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실패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실패할 것 같아요. 절대 실패 안 하거든요. 여러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필 파셀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 감독이 한 말이거든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 결혼할 때 보면 우리가 상대 배우자를 꼼꼼하게 잘 거르잖아요. 아무랑 결혼할 수 없다. 가장 집안에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 야, 어떤 집안 사람이야? 부모님이 뭐 하셔?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야, 뭐 하는 친구야? 직업이 뭐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집안이야를 물어보는 이유는 부모님이 어떤 성품이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자산 가치, 뭐 돈 물려받을 거 있냐? 이거 궁금한 거고, 직업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면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어올 수 있는지 소득 가치가 궁금한 건데, 결정사에서 보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사가 뭔지 아시죠? 결혼정보회사. 결정사에서 보는 거는 결국 집연 학기집이에요. 집연 학기집. 발음이 어렵네요. 직연 학기집. 이 5가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직연 학기집이 뭘 것 같습니까? 직은 당연히 직업이고, 연은 연봉이고, 학은 학벌이고, 키는 키, 그러니까 외모겠죠. 그 다음에 집은 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집안의 경제력. 자, 이겁니다. 결국 직업, 연봉, 학벌, 키, 외모, 집안. 이 5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보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5가지를 다 집착하면 비혼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가지만 취하고 2가지는 아쉽더라도 나는 그거는 좀 내가 좀 내려놓겠다. 이러면은 그분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연 학기집 5가지를 다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자네 1억 모아 받는가?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은 직연 학기집과 더해서 플러스 자네 1억 한번 모아 받는가? 그럼 답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아, 제가 아직은 못 모았는데 지금 1억 만드는 중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든지, 아니, 저 1억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세금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돈 모아서 1억 만든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1억 만들기요? 아, 그건 좀 안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답이 나오겠죠.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사람의 과거에 살아온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오늘 궁극에는 저축쟁이가 주식쟁이를 이길 수밖에 없는지, 아니 거꾸로 주식쟁이가 저축쟁이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스포츠의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 역시 축구와 야구죠.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뭐 당연히 축구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야구죠. 자, 이 엄청난 빅리그에서 우승을 경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생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 유럽의 축구 우승팀이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우승팀의 감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승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우승의 비결은 뭐 한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쳤다는 거는 1번 핀뿐만 아니라 10번 핀까지 다 넘어갔으니까 스트라이크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라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놀라운 일인데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지키는 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역대로 부자가 된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공격력이 뛰어나가지고 우승을 하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됐냐? 아니다. 모든 감독들이 그 수천 게임을 하고 수십 년간 감독을 하면서 본인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아라 그러면 지키는 힘. 이 두 글자로 뭐예요? 수비죠, 수비. 수비다라는 거예요. 이 차 이름이 디펜더거든요. 디펜더라는 차인데 수비의 힘을 얘기합니다. 이 수비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주식이라는 건 공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이 물론 골을 넣어야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수비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재테크의 길은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식해서 돈 좀 버셨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막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막 자랑을 한다고요? 여러분, 너무 배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는 장거리 경주거든요. 장거리 경주에서 공격이 수비보다 앞선 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재테크는 장거리 경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기전이 아니거든요. 단기전이라고 하면은 그때 반짝 좋은 수익을 내고 좋은 투자를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인생은 굉장히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있으면 축하해 주세요. 아, 좋겠다. 너 잘했다. 요번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계속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저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주식해서 돈을 번 사람은 있지만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해서 집을 산 사람도 없어요. 왜? 주식해서 왜 집을 안 사냐? 주식해서 돈 벌었는데 집을 왜 사? 또 주식을 하지. 계속 주식을 하고 또 주식을 하고 또 주식을 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이루었던 엄청난 업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실예로 말이죠. 고스톱의 예를 들어도 알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고스톱을 우리가 단판, 뭐 3판, 5판 친다 그러면은 막 뭐예요? 막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기지만 밤새도록 요즘은 뭐 상가집 가서도 밤새 고스톱을 안 치니까 저도 고스톱 20대 때 쳐보고 안 쳐본 것 같은데 고스톱 밤새도록 쳤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오강에, 청단에, 홍단에, 고도리에, 쓰리고에 뭐 이런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죠? 모든 판에서 일단 오강, 청단, 홍단, 고도리, 쓰리고는 못 먹어도 일단 피박면하고 광박면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밤새도록 치고 나면 그 사람이 돈을 번다.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일단 수비부터 하거든요. 내가 먹을 때는 조금 먹지만 잃을 때 왕창 잃을 수 있는 걸 방어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피박면하고 광박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수비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째, 부자가 되고 돈을 벌려면 절대 돈을 잃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면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절대 돈을 잃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원칙은 뭐죠? 첫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보유할 기업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10분 안에 팔아라. 주식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본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투자에 관련된 얘기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판타지가 돼서 마치 지금 들어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들어가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드느냐. 여러분, BC 시대와 AC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08년이죠. 여러분 2008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가 있었습니다. 그죠?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이 위기 전 시대를 우리가 BC 시대라고 하고 위기 이후 시대를 AC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BC 시대와 AC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냐 코로나 이후 시대냐. 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자산 시장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자산시장은 미쳐버렸다. 그 미쳐버린 거에 편승해서 나도 돈을 벌어보자. 계속해서 미친 것에 편승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BC 시대가 아니라 AC 시대거든요. 그럼 AC 시대라는 얘기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역사상 가장 극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투자에 대한 유혹보다는 그 저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장거리의 마라톤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인 기성세대와 지금의 MZ세대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30년 후에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기성세대는 말이죠. 재테크 하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한 결정보다는 결정하는 것 자체에 실패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유,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땅을 샀어야 되는데, 집을 샀어야 되는데, 뭘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한마디로 잘못된 결정보다는 결정하는 것 자체에 실패한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MZ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 거냐? 제가 단언컨대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결정 자체보다는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잘못한 결정보다 결정하는 것 자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였고, 이제 우리는 결정 자체보다는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세대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피한 사람만이, 결국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했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장거리 게임에서 승리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미쳐서 날뛰는 자산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기관리, 여러분들의 꾸준한 저축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인 투자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하게 마라톤처럼 쉼없이 달려가는 저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